반갑습니다. 문송 IT입니다. 최근에는 그 PLC 문제가 오랫동안 경영화된 패턴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 PLC 문제에서과 관련해서 이렇다 할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을 가지고 문제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76에는 그 1일차 문제가 예상과 다르게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고 해서 급하게 복원된 문제를 참조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1일차 두 번째 문제가 민맥스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문제이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이걸 설명하는 지문과 그 타임 차트가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일차 1번 문제입니다. 셀렉트 스위치 A가 영원이 되고 B가 오프가 된 상태에서 1번 문제 전제 조건이 주어졌고요. 푸시 버튼 A를 눌러서 이게 네거티브 신호에서 A 모드의 패턴의 잠등이 이루어지고 동작 중에는 다른 스위치가 동작하지 않는다는 인터락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 모드는 푸시 버튼 B를 눌렀다 띈 네거티브 신호에서 이런 형태의 패턴의 잠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셀렉트 스위치 A가 ON이 된다면 문제 1번이라고 하고 전제 조건을 하고 잠깐 문제를 보기 전에 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디바이스는 M0를 1번 문제라고 하고요. M20부터 문제 2라고 이렇게 미리 변수를 정해줬고요. 셀렉트 스위치 A부터 PL2까지 P0부터 디바이스는 P40 제가 선택하는 것은 P40이 출력 디바이스의 어드레스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변수는 이 정도는 정해놓고 이렇게 소문자 대문자 쓰는 것은 이제 그 카멜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낙타 봉오리처럼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가장 그 문제의 그 변수를 이해하는데 가독성이 좋다 방법론이고요. 그거를 보면 이래서 셀렉트 스위치 A가 ON이 됐을 때 그 다음 셀렉트 스위치 B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 1이 시작된다고 보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신호니까 푸시 버튼 A가 눌러지면 M1의 플래그를 세팅하고 푸시 버튼 B가 눌러지면 M2의 플래그를 세팅해서 상호 인터럽 관계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값의 출력이 나오면 타이머는 10초짜리 타이머를 하나를 공동으로 같이 쓰고요. 만일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반드시 리셋해줘야 되는 역할이죠. 역할을 보면 따로 리셋한 언급이 없는데 바로 자기 동작이 끝나면은 다음 동작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보면 타이머가 ON이 되는 순간에 리셋을 한번 날려주는 그래서 리셋은 두 번이 발생합니다. M100에서 한 번 발생하고 M101에서 한 번 발생을 해서 리셋 해줘야 될 것은 셋으로 어떤 값을 취한 값만 리셋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은 이 범위에 이 타이머가 동작을 하는 순간에 출력 공통이죠. 자, M1은 A 모드, M2가 B 모드니까 사막 연산자를 써서 이건 이런 뜻이죠. 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사이에 타이머가 지나게 되면 PLA를 켜라. 그래서 이 시그널이 켜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시그널은 타이머가 80과 8초와 10초 사이를 지날 때 켜져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M2는 두 번째 푸시 버튼 B를 눌렀다 뗐을 때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죠. 이 시그널은 2초와 1초 사이에서 켜져라. 타이머는 동일한 타이머를 쓰면 됩니다. 사막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램프의 잠등을 하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그 문제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자, 두 번째 문제는 셀렉트 스위치 B가 이제 ON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A가 켜지면은 이렇게 들여쓰기로 이렇게 이 문장을 보면은 이게 지금 들여쓰기 문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코딩 방법을 캐스케이딩이라고 합니다. 계단식 문제 구조로 해가지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데 문제 2번에 이 플래그가 되면은 이 스캔 타임에서 이 문제가 여기가 원이 되지 않으면 이 전체를 건너뛰기 때문에 PLC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PLC 자원이 작은 컴퓨팅 파워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컴퓨팅 프로그램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무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문이 좀 어렵게는 되는데 푸시버튼 A, B, C를 가지고 각각의 그 누적값을 A값, B값, C값을 만듭니다. 그 인티저를 그냥 시그널로 해서 20, 21, 22 해서 워드 단위로 누적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네거티브 신호에서 각각. 그런데 저는 신호가 발생할 때마다 6을 아예 빼고 절대값을 취해주는 것을 이렇게 한 세트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신호가 발생할 때마다 최종 값이 이제 마이너스 6을 뺀 값의 절대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이 발생하는 A값, B값, C값에 대한 것을 독립적으로 누적을 하고 절대값을 씌워서 D30, D31, 그러니까 30에다가 값을 치환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조건이 최소한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제 조건의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에 M21이 출력이 나와서 M21이 이렇게 A 접점으로 받아주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리게이트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D20이 0보다 크고 AND D21도 0보다 크고 D22도 0보다 크다. 이게 한 줄로 이어져 있는 거나 같습니다. AND 조건을 그러니까 여기서 20번, 21번, 22번이 전부 다 0보다 컸을 때 그리고 또 반드시 이 세 개 숫자가 서로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A, B, C의 절대값이 이미 절대값으로 계산된 값이 30, D30, 31, 32가 절대값으로 계산된 값이잖아요. 그 값도 이렇게 비교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틀리다, 같지 않다, 3 이걸 가지고 A, B, C 이렇게 비교하면 이 값이 서로 같지 않다는 걸로 A, B, C가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스트 해보세요. 이 값에다가 2, 4, 2가 할당돼도 이 값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명령으로 비교하면 절대 안 되고요. 각자 따로따로 비교해야 됩니다. 30과 31을 비교해 보고요. 31과 32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30과 32를 비교해서 이게 전부 다 직렬로 연결되는 게 AND 조건이죠. AND 조건이 된다는 것은 세 개 값이 0보다 크고 절대값을 6을 뺀 절대값을 씌운 값들이 서로 다를 때 그러면은 M23이 이렇게 넘어와서 맨 마지막에 select C가 ON이 되는 조건이 될 때 출력이 M24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이 select C가 눌러져 있는 동안만 이 필요한 동작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 게 이 값 중에 가장 작은 값. 자,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이 완성이 되면 select C가 눌러져 있다는 가정하에 M24 출력이 나오면 여기서 이 min이라는 그 명령어로 D30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워드 단위입니다. 워드라 3개 워드를 비교를 해서 그 3개 워드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D40에다가 입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D30부터 31, 32까지에 있는 3개의 워드 값이 가장 작은 값을 D40에다가 입력을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D40이 D30과 같으면 이게 뭐죠? 우리 램프 A에 해당되니까 M50을 플래그를 만들어 놓고 가장 작은 값이 31번하고 같은 값이면 M51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B 램프 PLB를 켜라. 이거는 PLA를 켜라. 이렇게 각자 독립된 플래그를 만들고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PLC가 C값이 M52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그러면서 이거 할 때마다 어떤 값을 계산했습니까? A 값이면 D20을 10을 곱해서 D50에다가 담 이거죠. 이 전체 램프의 길이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각자 램프 A, B, C에서 켜져야 될 길이를 D50에다 계산해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2를 가지고 D50에다 계산해서 램프가 켜져야 될, A, B, C가 켜져야 될 램프의 길이를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D60에다 집어넣을 값은, 여기 D30이 뭐죠? 절대값이죠. 절대값. 절대값을 가지고는 이 6을 뺀 이 절대값을 가지고는 그 PLD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만일에 가장 작은 값이 2였다면 2초 동안 켜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초 간격에서 한 번씩 0.5초 단위로 껌뻑이라는 것은, 껌뻑이는 것이 두 번 보이는 것은 2초 카운트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면 내려가서 타이머를 D50으로 T20이라는 타이머를 돌리고 T21이라는 타이머는 T60으로 돌리죠. 이 시간을 가지고, 이건 어떤 타이머입니까? 50은 PLABC에서 돌 타이머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 D60은 여기에는 PLD가 돌아야 될 타이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 두 개가 돌고, 실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전체 길이는 같죠. 그런데 여기는 다만 뭘 계산하면 D60을 10으로 다시 나누면은 이게 다시 카운트로 환원이 되죠. 카운트 값으로. 가장 작은 수의 카운트 값이 2라는 것을, 이를 굳이 이 10을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의 절대값이니까 D40을 바로 써도 될 것 같은데, D70을 또 계산했습니다. 환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D70으로 계산해서 이 카운트 값이 다시 환원이 됐다고 보고, 얘는 1초짜리 타이머를 반복해서, 자기 비접점으로 반복해서 돌리죠. 그리고 1초짜리 타이머가 한번 펄스를 발생할 때마다가 1초가 될 때마다 카운트를 증가시켜서 어디까지? 여기 원래 카운트까지 2개 카운트를 만들어야 되죠. 여기는 3개 카운트를 만들어야 되고, 3개 카운트까지 될 때까지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해보면 아는데, 여기가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D70일 필요는 없고, 제가 이 앞전 설명에는 그 D70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 이 가장 민 값을 다시 카운트를 만들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이 D40이 가장 작은 누적값에서 6을 뺀 값의 절대값을 씌운 이 값이 여기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값을 바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22 카운터는 1초짜리를 반복을 하는데, 이 1초짜리 한번 펄스가 발생할 때마다, 원이 될 때마다 카운터를 20에다가 누적을 하는데, 몇 개까지 누적하냐면 가장 작은 여기서 발생하는 미인값 해당되는 값에다가까지만 이 카운트가 증가되면은, 그 카운트가 그 민 값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가 오프가 되는 거죠. 비접점이니까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필요한 만큼만 사이클을 도는,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간에 0.5초 간격만 램프를 껌뻑이게 프로그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출력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창을 분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 부분을 이렇게 갖다 놓고, 출력 공통에 가면 여기에 이제 그 문제 2번의 램프는 만일에 문제 2번에 같은 경우는 타이머 20이 타이머 20이 어떤 겁니까? 요겁니다. 가장 그 작은 값에 이미 계산된 값만큼의 타이머가 돌고 있게 되면은 M50인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세팅을 했죠. M50인 경우가 이 D30하고 같은 경우니까 PLA에 해당되고, M51이 PLB에 해당되고, M52가 PLC에 해당돼서 이 T202의 타이머만큼만 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PLD와 PLE는 이렇게 표현되면 되죠. PLD는 이겁니다. M24가 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M24 나왔던 거였죠.
요거 조건이 완성된 이 M24의 출력이 나오게 되면 셀렉트 스위치 C가 눌러지고 있는 동안만 그 안에서 이 타이머는 두 번째 타이머를 동작을 했죠. 이겁니다. T21 타이머가 D60만큼, D60은 여기에 이미 계산된 이 값이죠. D30 각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숫자에 초로 환산된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M24가 출력이 되고 C20이 비접점일 때 C20이 어떤 카운트였죠? 이겁니다. 이게 비접점일 동안에 이 타이머가 깜빡깜빡 반복을 여기 카운터만큼 루프를 돌면서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0과 5 사이에, 그래서 0.5초 간격에 램프만 점등이 되도록. 그래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원인되고, 그래서 분질이 켜졌고요. 그래서 A 모드 이렇게 2개, 2개, 3개 이렇게 다 보고요. 자, 바로 문제 2번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셀렉트 스위치 B가 원이 된다는 가정하에 3, 4, 2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3개,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이렉트로 4를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3, 4, 2가 입력이 돼서 이 부분은 출력이 되고 다 서로 값이 다르고 절대값으로 나온 게 3, 4, 2를 집어넣고 절대값에 해당되는 게 3, 2, 4가 되겠죠. 3, 2, 4. 그래서 셀렉트 스위치 C에 이제 신호만 들으면 M24가 출력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셀렉트 스위치 C에 원이 되면 출력이 나와서 계산되는 게 보이죠. 셀렉트 C를 끄는 순간, C를 끄는 순간 M201이라는 출력값을 해서 이런 초기값을 해주는 들었다 전체가 초기화되는 이런 작업까지 해봤습니다. 다 떼야죠. 제가 보기에는 1일차 문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스텝수로 봐도 292스텝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난이한 문제였는데 첫날 시험 문제는 좀 평이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수험생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1차 1번 문제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셀렉트 스위치가 A가 원이 되고 B는 오프가 됐을 때 그냥 우리가 문제를 1번이라고 했고요. 둘 중에 하나가 반전이 발생하면 리셋이 M100으로 발생해서 여기서 이렇게 리셋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 푸시 버튼 A가 눌렀다 떼졌을 때는 M1, 푸시 버튼 B는 M2로 하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초가 2초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길이를 보면은 12초짜리 길이를 가지고 있는 타임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을 잘라서 쓰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M1, M2는 발생하자마자 PLA가 전체가 그 동작이 끝날 때 얘는 보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 12초가 끝나면은 자기 자신을 반드시 전체를 리셋시키는 이런 루틴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묵시적 리셋을 시켜주는 이 부분을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1이 발생을 해서 리셋을 전체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타이머가 여기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저기 초가 완성이 되면 타이머가 동작이 끝난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가 지금 길이가 다 10초 동안 켜지는 거잖아요. 10초 동안 켜지기 때문에 얘는 뭐 어떤 신호만 있으면 됩니까? M1이나 M2가 켜지기만 하면은 켜져 있는 동안은 12초 동안 이렇게 켜지기는, 그래서 이런 신호로도 충분히 켜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 2일차 1번 문제는 이렇게 평이한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좀 난해한, 약간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번 문제인 경우인데 select switch B가 ON이 된다고 보고, 문제 2가 됐을 때 변수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 2는 20번 M20이라고 이미 정해놨고요. 됐을 때 푸시 버튼 A를 눌러서 어떤 카운터 N 카운트 값을 D20이라는 값에다가 누적을 하고, 푸시 버튼 B를 눌러서 D21에다 누적을 하는데, 여기에는 6보다 작다는 이 표현은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는 것은 맥시멈 값이 6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1에서 5 사이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이거 주의해 줘야 될 부분이, 5보다 작을 때까지만 돌면은 얘가 5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4일 때까지는 통과하죠. 5가 되는 순간 통과 못합니다. 5까지는 증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뜻이 이 뜻이 1에서 5까지라면 여기서 이렇게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푸시 버튼 C를 눌렀을 때는 네거티브 신호에서 신호가 발생하는데 조건이 둘 다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신호가 셋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M21이 한번 발생하는 펄스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 포지티브 신호를 온스캔에서 한번 발생하는 신호를 쓰는 이유는, 이 계산하는 것은 한 번만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D20 최초의 A값, 그 다음에 이 K값은 램프가 어디까지 점등되어야 할 것인가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 두 숫자가 합쳐진 값이 D24라는 토탈 카운트로 계산을 해 놓으면은 전체적으로 이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2가 발생했으니까 1초짜리 사이클이 2초짜리 사이클이 2번 발생하는데, 램프 A에서 B까지 두 개의 램프가 이렇게 여기까지 발생하는 이 전체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D24를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M21이 발생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면 되냐면, 2초짜리 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타이머를 반복을 시키는 거고요. 자신의 타이머의 비접점은 반복이고, 반복을 언제까지 할 건지 하는 이 부분은 전제 조건이 여기 있는데, 좀 천천히 해보면 이 T20이 한 번씩 펄스를 튈 때마다 뭘 해주면 되냐면 D20만큼의 카운트를 증가시키면 되고 D24만큼의 카운트를 증가시키면 되는데, D20에 대한 카운트는 뭐예요? 이거죠. N값입니다. N값만큼의 카운트가 증가하면 되고, D14는 토탈 전체 카운트가 증가돼서 C21이 이 토탈 카운트만큼 카운트가 증가되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제일 먼저 부분 리셋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렇게 해서 여기 B접점을 A접점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전체가 초기화가 되는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 보면은 지우 다시 볼까요? 자, 2초짜리 타이머가 하나씩 한 번씩 사이클이 돌 때마다 하나, 둘 할 때마다 카운터를 2개를 증가를 시키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보면은 2초짜리 사이클은 한 번만 도는데 램프는 5개를 점등을 해라 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5가 되면 토탈 카운트는 5가 될 거고, 한 번 돌 때마다 2초짜리가 돌면서 얘는 1이 되기 때문에 한 사이클이 타이머 2초짜리 한 번 돌 때마다 C20이 레드를 하겠네요. 그때마다 증가를 해서 0이 됐다, 1이 됐다, 4까지 증가를 하는 순간 5번을 돌겠죠. 0부터 도니까 0, 1에서 4까지 5번이 돌면서 이 사이클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되냐면 이놈을 가지고 출력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분할을 한번 해보죠. 자, 문제 1번에 D26이 전체 이 한 사이클이 돌 때마다 카운팅이 되는 이 값이었잖아요. 이 값. 그러니까 0일 때, 그러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타이머가 1부터 10 사이에, 그러니까 2초짜리 사이클이니까 1부터 10 사이에만 타이머가 동작할 때만 깜빡 켜지고 얘를 필요한 만큼 반복했다가 다시 카운터가 증가를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1이 될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 4일 때 이런 식으로만 동작을 하게 되면 필요한 만큼은 도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서로 타이머를 물고 이 시그널을 때리고 이 C20 카운터가 이 시그널을 때려서 여기서 인크리스트로 해서 단계별로 램프를 점등시키는 순서를 증가시키는 작업을 해주고, 그 필요한 작업이 C21 다 동작이 끝났을 때, 전체 카운트가 끝났을 때 이 부분 리셋 해주고 전체를 끊어버리는 이런 사이클을 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 보고 여기 있는 그 출력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동작을 하는지 한번 바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번째 문제, 먼저 카운터를 2개를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2개, N값, K값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푸시 버튼 N이 C가 눌렀다 떼지는 순간에 이제 계산을 해서 밑으로 타게 되겠죠. 푸시 버튼 C, A, C 눌렀다 떼면 하나, 둘 하고 밑으로 내려서 하나, 둘, 리셋, 전체 리셋이 바로 리셋이 그러네요. Select Switch C를 눌러서 리셋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 리셋이 안 되어 있습니다. 눌렀다 되면 리셋되는 걸로. 그러면 하나 5개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하나, 그냥 값을 다이렉트로 입력해 볼게요. 자, 1과 5가 됐고요. 그래서 C를 눌렀다 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마 다시 리셋이 안 됐기 때문에 반복이 줘야 될 것 같네요. 눌렀다 떼면 볼 수 있죠. 셀렉트 스위치 C를 눌렀다 떼서 초기화, 이런 식으로 동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일차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회 3일차의 1번 문제는 패턴은 똑같고요. 셀렉트 스위치 A, B를 가지고 이 A 모드, B 모드를 만드는데 1일차, 2일차는 동일한 타이머를 가지고 썼는데 여기는 서로 시간이 좀 다르죠. 여기는 1칸을 기본 2초로 했을 때 여기 하나는 14초짜리고요. 전체가 얘는 10초짜리네요. 그래서 서로 M1이나 M2가 할 때 타이머를 T0에서 T1 14초짜리, 10초짜리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여기는 2개가 하나라도 원이 되면, 전체 원이 되면, 자기 원 타임에 도달하게 되면 리셋을 시켜라 하는, 그래서 M1, M2만 초기화를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출력은 뭐 어렵지 않겠네요. 이것도 사망 부등호를 통해서 간격을 A 모드일 때 0부터 2초 사이, 그 다음에 12에서 14초 사이, 이렇게. 그다음에 B 모드일 때는 0부터 전체 10초를 전체를 다 켜주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겠죠. 두 번째 문제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이 앞전 그 75회차부터 이게 그 부동 소수점에 대한 그 실수값 처리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저게 그 LS 산전에서 쓴 PLC인 경우는 명령어가 인티저인 값 기준으로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리얼 값 그러니까 R이라는 명령어 앞에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L, 롱 타입을 말합니다. R하고 L이 붙어 있으면 이게 두 값이 이건 실수, 소수점을 나타내는 실수값이다, 실수를 표현하는 명령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좀 주의해야 될 게 농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4워드를 사용합니다. 4워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8비트를 4개짜리 곱하기 8비트짜리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4개 워드를 쓴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어드레싱을 할 때도 이 4개 단위로 최소한 벌리면서 어드레싱을 해야 된다는 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그 카운터를 A, B, C를 가지고 각각 독립된 카운터를 하는데 그 값은 32보다 작은 이렇게 1부터 31까지의 범위입니다. 1부터 31까지의 범위니까 여기에 범위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30보다 작을 때까지 두면 31까지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비교할 때도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냐면 지금 이 두 번째 문제는 그 애들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인티저라는 increase라는 inc 명령어로는 동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inc라는 그 increase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인티저 실수값만 증가시키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값을 농형으로 처리를 농형 실수값을 처리로 하기로 했으면 처음부터 그 모든 명령어를 L로 시작되는 명령어를 해줘야만이 이 자릿수를 거기에 맞게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푸시버튼 A, B, C를 증가를 시키는데 L 타입의 애들을 하는데 D20부터 2를 증가를 해서 자기 자신의 D20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4개를 건너뛴 다음에 24부터 자기 자신한테 증가시키고 28을 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증가시키면은 20, 24, 28에 이런 값으로 증가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교할 때 비교 문장도 앞에다 농형으로 서로 롱 워드 형태의 값으로 비교 연산자도 써줘야만이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24가 0보다 크고 이렇게 출력해서 이렇게 받아주면 그냥 같은 줄로 이어지는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L28까지 그러니까 20, 24, 28이 다 0보다 크면 SSC를 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셀렉트 스위치 C, 그 조건이 될 때만 셀렉트 스위치 C를 가지고 이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과 24를 더해서 40에 갖다 놓고 40에다가 28을 더해서 44에 갖다 놓고 그럼 3개 값을 더한 겁니다. 44에 더한 값을 3으로 나눠서 L 디바이드를 써야 됩니다. L 디바이드. 그래서 D48에다가 갖다 놓으면 여기까지는 소수점으로 가지고 있다가 롱 타입 2 인티저 L2 인티저 값으로 하는 명령을 하게 되면 이 48이 52라는 값으로 소점을 반올림하고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2 값의 비트 값을 가지고 램프를 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 인크리스를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인크리스는 인티저 값만 인티저 형태로 숫자를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크리스 값을 증가를 하게 되면 D20에 있는 자리가 한 1개 워드만 딱 할당을 한다고. 1개 워드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실수값으로 할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수값으로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명령어 자체도 전체적으로 농형으로 다 바꿔서 써줘야 한다. 롱 타입의 워드를 쓰는 명령어로만 바꿔줄 줄 알면은 우리가 기존에 썼던 산술 연산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형은
4개의 워드를 쓰기 때문에 4자리씩 건너뛰면서 어드레싱을 해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이걸 10진수로 바뀌어서 어떻게 됐죠? 여기 이제 이거죠. 2의 0성, 그러니까 2진수로 그 반올림된 값이 2진수로 바꿔서 0자리에 있는 것은 PL2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부터 여기가 0의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4의 자리. 볼까요? 2진수로 따지면 야가 2의 0성, 이 자리가 2의 1성, 야가 2의 2성, 2의 3성, 야가 2의 4성, 이런 자리일수록 이 비트 값을 출력이 되면 여기에 select C가 온돼 있는 동안만 10진수를 2진수로 컨버팅된 비트 값을 램프로 표현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출력을 보면 밑에서부터 보면 52 맨 마지막에 인티저로 이렇게 표현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자, 지금부터 이렇게 명령어 자체가 농 타입으로 쓰기 때문에 뒤에 그 지수를 나타내는 농형의 실수값 형태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모드를 만들고요.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갔고요. 값을 5, 10, 그 다음에 2를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10을 표현하려면 1에다가 수를 1을 해주면 10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0001 10입니다. 2는 다이렉트로 한번 증가를 시켜보죠. 부시부터 C를 하나, 둘, 2 됐죠. 여기는 5, 여기는 10, 여기 지수가 1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입니다. 그러게 되면 두 값이 0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SSC만 select C를 누르게 되면 계산이 5.66이 나와서 10진수로는 6이 될 거고 2진수로는 00110이 돼서 여기 두 개 램프가 켜져야 되겠네요. select C를 ON 시키면 여기 6 나왔죠. 두 개 이렇게 켜진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6이라는 숫자가 5.66이 되었고 6으로 이렇게 환원이 됐고, 이 계산하는 그 3 전체를 더해서 3으로 나눈 다음에 농2 인티저를 해서 6으로 반올림이 됐고, D52가 이런 값을 가지고 있는지, 이 비트 값이 말하는 이렇게 비트 값이 0번째는 비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비트 값이 11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값을 디바이스 모니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D타입의 D52죠. 52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0110 이렇게 차에서 뒤에 있는 가장 작은 지수부터 0, 1, 1, 1, 0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숫자 값이 이게 우리가 데시말 값으로 10진법으로 따지면 6에 해당되는 숫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 시험이 1일차 시험이 좀 어려웠다는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제 그 채널에는 구독자분이 문의를 해와서 제가 확인을 해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버전이요. 지금 그 4.75 버전입니다. 지금 그 4.77 버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초기 값에 특히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값들이
특히 인크리스나 이런 문장을 입력하게 되면 이상한 값으로 초기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제가 LS 산전에 신고도 해놨고요. 여기서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험을 며칠 앞두고는 가능하면은 LS 산전의 XG5000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쓰던 버전을 쓰시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정되어 있는 버전은 4.75 버전까지, 이게 지금 2023년 11월 버전인데 2024년 4월 달에 올라왔던 버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76회 시험 보시느라고 다들 고생들이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급하게 제가 좀 다른 일정 때문에 좀 정신이 없는데 그냥 차근차근 제가 작업을 해서 올려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돼서 부실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